검사 후 주의사항입니다. 검사 후 즉시 귀가하셔야 하며 교통수단은 도보, 자차, 택시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가능성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결과 통보 전까지 무조건 자가격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생활을 분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코로나를 견뎠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너무 열심히 했어. 한 달만 가도 여기 살아남을 각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생존을 모색하던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불안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10시 이후로도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좀 삶에 활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에 같이 섞여서 식사하는 건 조금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또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고3인데 저희 학교에서도 코로나 환자 나와서 지금 1학년 아예 등교 중지한 상태거든요. 조심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컬에서 시작된 코로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로컬 라이프를 만들어낸 사람들. 여기 있으니까 코로나 청정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조금 더 붙어 있을 수 있고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도시에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코로나가 사실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이들이 로컬에서 찾아낸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 복지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돼 소통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 뵙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니까 멀리 있는 분들도 영상으로 접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건 또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자들의 발언 중에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200명의 주민들이 이 코로나 상태, 재난사회가 지속된다면은 비대면이 무조건 답이야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비대면이 아니고 안전한 대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영위하려면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대면 활동의 증가는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안전한 대면 생활 가능한 걸까요? 근거리에서 만나고 소규모로 분산해서 만나고 또 평소에 잘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안전한 대면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밀집된 대도시가 아닙니다. 동네고 마을이고 지역사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안전 대면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로컬 텍트라고 얘기합니다. 로컬 텍트를 통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컬 텍트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이들이 있는 곳,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서울의 사당동에서 내려왔고요. 5학년, 2학년 여자아이 둘 키우고 있는 온유 사랑이 엄마 이지은입니다. 저는 14년 정도 이제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출판사에서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좀 공간 제약이 없어진 것이 코로나 시대에 좀 적합한 엔잡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씨가 구례로 내려올 때 함께 왔다는 세진 씨. 서울에 살던 두 사람이 이곳에 내려온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 가지도 묻혀야 돼. 서울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이들 학교도 갔다 안 갔다를 너무 반복하고 특히나 저희 둘째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2학년이거든요. 중수업 하면서부터는 시간 개념 같은 것들도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간 쌓아왔던 그런 그 규칙적인 생활들을 잘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매일 등교하는 지역 학교를 찾아 3주 전 구례로 이사 온 건데요.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관계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랜선 밖으로 나와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게 된 점입니다. 줌으로 화상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는 대면으로 친구랑 같이 하니까 더 좋아요. 여기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체육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근처에는 마땅한 학원이 없어 선행학습을 시킬 수 없지만 엄마들의 교육 만족도는 높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직접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직접 만져보고 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는 게 확실히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계속 더 불안해하며 집안에서 아이들을 더 잡아댔을 것 같기도 해요. 이쯤 되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궁금해집니다. 이 학교에서는 작년 5월 이후 단 한 번도 등교가 중단된 적이 없는데요. 오늘도 전교생이 학교에 나옵니다. 아이들 얼굴만 봐도 우리 아이 오늘 상태가 어떻구나. 선생님께 이제 전달을 합니다. 아이들 표정만 봐도 이 아이가 조금 아픈지 마음이 좀 불편한지 알 수 있는 좋은 상황이어서 항상 담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마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이 3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라 가능한 일입니다. 예, 쌍둥이들. 체육 시간이 되면 전교생이 함께 수업을 하는데요. 30명 중 10명은 2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학생 대부분이 올해 들어 체육 수업을 처음 해본다는 점인데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그동안 해본 적 있어요? 이 체육 이렇게? 아니요. 전교생들이 다 모여 사는 거니까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까지도 합해서 하는 거니까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네. 시골의 작은 학교에는 자연 친화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당나귀, 노새, 얼룩말 이런 수많은 말의 종류가 세계에는 200종류가 있다. 사람하고 똑같은 동물. 알켜도 있고 적혈구, 백혈구도 있고 혈액도 있고 체온도 있고. 그럼 거의 사람이네. 그렇지. 말을 이해하고 먹이를 주며 교감하는 법부터 배우는 승마 수업 시간. 지금 못 먹고 있어. 겁을 내는 아이도 없습니다. 말을 타고 걷는 것쯤은 대부분 능숙하게 해내는데요. 서울 아이, 시골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야 겁이 없어져. 더 높이 들어. 동물이랑 같이 있어서 좋고 종합 책에서만 봤던 걸 실제로 못해서 좋아요. 승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사랑해. 다음에 또 만나자. 너무 귀엽잖아. 또 나오고 싶지가 않네 이거. 또 만들고 싶은 영화? 서울에서 온 학생들은 기존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학교 미술관 가서 한번 살펴봤지요?
원래 3명 있었는데 1명이 전학 가서 근데 갑자기 서울 친구들이 2명 온다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4명이 됐어요. 4명이 되자 할 수 있는 수업도 많아졌습니다. 토론 수업도 할 수 있고 협동 작품도 만들 수 있게 됐죠. 별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친구들끼리 그러면 여기다 스케치를 그려보세요. 연필로. 내가 두 개 채색할게, 1개 할게. 이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어때 달 그릴래? 동그란 좋아요. 동그란 달. 별은 무조건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 하얀색 물감이 넷이서 하나의 미술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 태훈이에게는 낯설지만 즐거운 경험입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전학 오지 않았다면 이런 미술 작품은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멋져. 미술관에서 전시해서. 네,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작품이야. 협동해서 만드니까 최고로 제일 멋있고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요. 선생님도 예전보다 수업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저도 뭔가 좀 더 기운이 나고 아이들하고 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전에는 짝이 안 맞고 뭐 숫자가 적어서 이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서울 아이들이 시골 작은 학교로 전학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남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서울 아이들이 이 시골에 와서 정말 이런 작은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충분하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을 길러주고 코로나로부터도 자유로운 이런 시골의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끝난 후 학원을 가지 않게 되자 상차림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에서는 집에 와서 TV를 켜서 보거나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이랬는데 여기 개구리 집 만든 거예요. 게임 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자연에서 스스로 놀잇감을 찾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는 그냥 학교 다녀오자마자 다녔습니다 하고 가방 내팽개 쳐놓고 개구리를 잡는다거나 되게 풀밭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아요. 개구리가 잡는 건 좋아요. 지금 개구리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신나게 놀다 보면 해가 금세 저물어 버립니다. 오, 와, 아니 이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불을 쬐며 구워 먹는 마시멜로는 어찌나 맛있는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서울에서는 읽기 싫었던 책도 손에 쥐게 됩니다. 은유는 다시 이제 서울에 언제쯤 가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원래는 서울에서는 진짜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교가 맨날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돼버린 시대. 로컬의 작은 학교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덜하지만 지방 소도시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김덕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오늘도 끼니를 누룽지로 대충 때우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은 외딴 섬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찾아오고 또 아무도 안 와. 동네 사람 놀러 온 사람이나
몇 사람 댕긴디 동네도 없잖아요. 여기 이제 유지도 그저기는 딱딱 붙어 다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사람도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이런 꼴짝까지. 그 어르신 저희가 일반 스위치 제거하고 전자동 리모컨 스위치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전주시가 제공하는 종합 돌봄 쿠폰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생긴 혜택인데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머니. 이쪽 스위치에서도 원하면 켜질 수 있고요. 어머니가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이거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돌봄 쿠폰으로 할머니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더운데. 네. 아니 별 말씀을. 더운데 땀을. 그러니까 등 하나가 안 들어와도 밤새 캄캄하게 계시고 또 겨울에는 수도동파라든지 또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밤새 추위에 이렇게 떠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보일러를 먼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전기 안전점검, 등 리모컨 스위치 교체, 기술진들을 최대한 함께 협업하고 협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동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요란한 소리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먼지 털기. 여름 내 사용했던 에어컨 세척. 주방에 오래된 기름때까지 청소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전주시에서 통합돌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그 가전제품 클리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 집에 가보면은 굉장히 그 비위생적인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베란다에 곰팡이하고 이제 묵은때가 굉장히 많고요. 주로 이제 그 냉장고 청소, 그다음에 집안 청소,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 그다음에 그 소독 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신청한 이는 이 집에 홀로 사는 86세 김점순 할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너무 어르신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외롭지. 친구 집에도 어제 아래도 오라고 전화했는데 안 갔어. 너무 많이 퍼졌잖아. 전에는 어디서 나왔다고 말해주더니 이제 어디서 나왔다 소리도 안 해주대.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깨끗이 하네. 내 며느리가 이렇게 깨끗이 하거든. 예. 그런데 그렇게도 깨끗이 하네. 오래오래 살으셔. 지금 산 것도 오래 살았어.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소소하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던 청소가 마무리됐는데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청소하고 소독한 거 한번 이게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컨 청소 깨끗이 했고요. 예. 방도 이제 구석구석 예. 다 청소하고 이제 예, 소독까지 예. 다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아까 바퀴벌레도 나와서 막 주웠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구석구석 모든 곳이 깨끗해진 집안.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만 뜨면 고마워. 나 거짓말 못해요. 그게 나 전해주려고 그래. 사실 이 일은 찬승 씨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청소 용역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통합돌봄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저희가 섬기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이제 대부분 다 취약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서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돌봄 쿠폰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일자리 감소 문제까지 해결하는 효과를 보고 있네요.
전주시가 이 복지제도를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경제 공동체 조직과 함께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밑반찬 만들기부터 해서요. 이제 청소, 그다음에 전기 분야, 가사 간병 동행 서비스 이런 분들이 총 16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 기업이라던가 사회적 협동조합, 전주 지역 그러니까 자활 후견기관 같은 자활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나 같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고 보면 그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고요. 지역 공동체 조직과 복지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결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로컬은 주로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가 그래도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전환될 수도 있고, 이 코로나 시기 때 가장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했던 분들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인데, 로컬인데, 역시 로컬의 창의성과 민첩성들이 발휘가 돼서 그런 문제들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주방 조리사들은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주시 엄마의 밥상이라고 결식 아동을 위한 아침 도시락을 만드는 곳이에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까지 결식에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도시락 형태로 각 가정으로 배송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메뉴는 옹심이 감자 들깨국이고요. 주 메뉴는 닭 장각 오븐구이, 그리고 소세지 케찹탕, 콩나물 무침, 그렇게 오늘 나가요. 총 295명분 오늘 요리합니다. 영양사 이문아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짜는 일인데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단백질 식품은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의 단백질 식품은 닭 장각 오븐구이입니다. 아이들의 아침밥이니 자극적인 조리법은 피하고 저염으로 조리하는 편입니다. 0.6에서 0.7 정도, 그 정도가 딱 맞아요. 저희가 염도가 저염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 입에는 좀 싱거운 편인데요. 아이들한테는 아침밥이고 하니까 이 정도 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안 빨갛게.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하나쯤은 곁들여줍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반찬도 넉넉하게, 밥도 꾹꾹 눌러 많이 담으려 애쓰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런 센터나 학교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오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종일 그 밥이 위안이 되고 그 밥이 유일할 것 같고 해서 나가는 밥이라도 밥만이라도 이렇게 많이 수북이 풀려고 반찬도 조금 더 풍족하게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했어요. 새벽 3시쯤 되면 배송 준비도 얼추 끝나고 총 5대의 차량에 도시락을 나눠 실은 배달기사들이 전주시 곳곳을 누빕니다. 배달기사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집 문 앞에 도시락을 두고 전날 배달했던 빈 도시락을 수거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새벽에 편안하게 밥, 국, 그리고 정성에 담긴 반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밥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서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을 적게 담치는 엄마의 밥상이 시작된 지 벌써 7년. 이렇게 긴 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참여가 꾸준하기 때문인데요. 40년 이상 무족탕 경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계속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이렇게 좀 좋은 게 있으면 보내주셔요. 본인들도 어렵지만 잊지 않고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려는 그 시민들이 합쳐진 이런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밥상에 마음을 보태려는 사람들이 자주 급식업체를 찾아오는데요. 오늘의 방문객은 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엄마 밥상에 전주시에서는 관심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희 이제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반찬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는 이게 제일 잘하는 거라 마들렌하고 그 빵 비에 누아라고는 프랑스 빵인데 새로 배웠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만드는 거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해요. 작년에도 해주셨는데 올해도 그냥 잊지 않으시고 해도 되고 크림빵 3년째 주기적으로 빵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는 봉사단체 회원들입니다. 일하신 거네요. 엄청 힘드셨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내년에 또 해주실 거죠? 내년에. 빵을 만드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힘든 줄 몰랐다는 분들에게 아이들은 정성스런 손편지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 힘을 얻는다는 문화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답장을 씁니다. 이 친구는 할머니하고 4학년, 6학년 여자아이인데 제가 답장을 써줬어요. 그랬는데 편지를 받고 너무 좋았나 봐요. 자기들이 쓴 편지에 반응을 해주네. 아, 궁금하다. 그러고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여러 차례 이제 편지를 답장을 해줬었고, 그러고는 영양사 이모가 너무 궁금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봐야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봐야죠.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일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화이트데이인데 늘 밥 맛있게 먹고 있고요. 추운 새벽 사탕 드시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탕을 넣고 추우니까 핫팩으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걸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도 시장이지만 게을러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편지 읽으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전주시의 사명감, 급식업체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로 차리는 엄마의 밥상.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마음의 거리만큼은 두지 않는 사람들과 로컬만의 복지 정책이 있기에 오늘도 약자를 위한 돌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 안좌도. 오늘은 어부들의 일터도, 농부들의 일터도 조용합니다. 일을 내려놓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마을 경로당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제 완전 우리 어머니들 용돈 될 것이요. 그러고 이제 내년에 가면 돈이 더 3배로 늘어나니까 가서 하여튼 유용하게 쓰십시오. 네, 그러세요. 네. 신안군청에서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에게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배당금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총 얼마 받으셨어요 지금? 12만 냥.
짜자잔. 근데 두 개인데 봉투가? 그러니까 우리 각 식구. 남편 12만 24만 원. 10원을 줘도 20원을 줘도 얼마나 고마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개인 용돈도 주고 가정에 또 보탬도 되고 그러잖아. 코로나로 인해 대도시뿐만 아니라 섬마을 역시 어려운 시기. 담비 같은 소득입니다. 머리하고 전기약도 사고 생활용품 샀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예. 도움이 되지요. 나이 들수록 더 아파서 병원에 댕겨야 돼. 일일이 자식들 보고 다 말 못해. 이날 주민들은 1인당 12만 원에서 최대 51만 원까지 지급받았는데요. 이것이 뭐 정부에서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태양광 자원으로 주는 것이니까 너무 좋죠.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유치한 뒤 개발 수익을 주민과 나눠 갖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실시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었냐. 대기업이 다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주 몇 사람만 이익을 보게 되고 또 지역 주민은 다 반대하고 이런 이제 정말 어려운 구조 속에 있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일부를 참여하고 또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하면 갈등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배당금을 받는 날이면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섬마을 마트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거 사, 이거 사. 귀래 씨 가족도 지역 상품권을 쓰기 위해 나왔는데요. 이거 불고기 피자 사. 불고기요? 이거 하나 안 되니까 두 개 사고. 배당금을 받는 날이라지만 구매하는 식품이 꽤 많아 보입니다. 고기 샀고 피자 샀고 또 이것도 하나 사야 되는데 두 개 샀고요. 껌을 4개나 샀어요. 이렇게 많이 사고도 상품권이 남았습니다. 도움 많이 되죠. 저희 아이들 8이라 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먹는 거 고기 한 번 더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먹고 싶은 치킨 한 번 더 시켜주게 되고 한 달 생활비는 안 돼도 뭐 그래도 이걸로는 저희 그냥 애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줄 수 있죠. 아이가 8명이라니 요즘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인데요. 다녀왔어? 병원 좀 갔다 오고. 어디가? 그래도 가족이 많은 덕분에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남다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 이번에는 240 받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조금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활에 보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지급되니 1년이면 약 96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꽤 액수가 큰 편입니다. 살기 힘든 섬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살아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변해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 있었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래도 여기 오니까 풍요롭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배당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에겐 좀 그런 것들이 활력이 되죠. 이렇게 정착하는데도 좀 여유도 생기고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배당금이 지급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 더 받게 될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는데요. 배당금 나눠준 거 다 얼마씩 받았어? 24만 원씩? 36만 원 오른가? 또? 내년 7월 달, 8월 달이면
72만 원 정도 내년 되면 1인당.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벌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던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가가 다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 마을에서 데모하고 날 때 우리나라에서 어째 사람이 안 불안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신뢰를 보인 걸 봐서 그거 당나라 믿어준 거예요. 또 하나 반가운 일은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는 점인데요. 서울서 또 각 지역에서 살다가 어려운 또 자식들이나 또 퇴직한 사람들 많이 오죠. 지금 문의도 오고 또 빈집도 또 사달라고 하고 땅도 사달라고 해요. 사실. 실제 신안군 인구는 올 6월 기준 79명이 늘었는데요. 7년 만에 처음 보는 인구 증가입니다. 뭐 양파만 심어져 갖고. 최애순 씨도 올 6월 안좌도로 이사 왔는데요. 결혼 후 줄곧 도시에 나가 살다가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골이 농촌이 옛날보다는 이제 좋아진 거가 많죠. 나이 잤어갖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는 시골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막 힘들게 막 뭐라도 막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그런 거 좀 차분하니 그냥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섬에서 먹고 살 정도의 소득은 나옵니다. 에이. 지금 소독하는 과정인데 이제 비닐을 이렇게 공기 안 통하게 해서 소독해갖고 이제 가을에 양파 심다. 여기에 분기별로 나오는 태양광 이익 배당금이 더해지면 여유가 좀 더 생기겠죠. 노인들은 배당금이 뭐 이렇게 푼돈이어도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돈이라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가게 많이는 아니지만 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배당금 받을 수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 정책은 떠났던 로컬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강원도 강릉은 가장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름 휴가철이 지나자 하루 종일 북적이던 해변은 한산해졌고 어딜 가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은은한 솔향을 만끽할 수 있어 붐비던 산책로도 혼자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무렵 숙박업소는 비수기에 접어드는데요. 오늘은 짐을 가득 챙겨온 투숙객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들 어떤 이유로 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서울에서 온 표세은이라고 합니다. AR, VR, 뭐 요즘 흔히들 말하는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 재택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계속 다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와 전기만 있다면 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일로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지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특히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강릉 바다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온 27살 신현진이고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다음 주에 시험인데 서울에서 어차피 공부해봤자 맨날 집안에 박혀있고 답답하기만 해서 바람도 쐬고 머리도 식힐 겸 시험 전에 와서 또 따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참가자들끼리는 서로 직업도 나이도 일절 공개하지 않는 워케이션 캠프에 입소한 건데요. 일주일 동안 강릉에 머물며 일과 휴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일로오션은 일하는 여행자들의 바다 살롱이라고 해서 일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면서 휴식을 같이 취할 수 있게 12시부터 8시까지 워크아워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강릉의 한 청년 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머물 숙소와 다양한 업무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좀 밖에 너무 습하거나 더우면은 이제 거기 근처에 아비오 호텔이라는 공간이 있어. 거기에 이제 1층하고 이제 옥상에 루프탑에 이제 또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놓으니까 편하게 일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하다 보면은 전력이 다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우리가 좀 보도 배터리로 준비를 했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에는 푸짐한 바비큐 파티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야무지게 싸서. 바로 오션인데 오션이 바다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재택근무를 하느라, 누군가는 코로나 감염 걱정 때문에 그동안 밖에서 저녁 한 번 마음껏 먹지 못했다는 참가자들. 아 이건 진짜 못 찍었다. 봐봐. 인스타그램도 첫 만남에 금세 친해진 것은 단절과 고립감이 컸던 탓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좋은 걸 보면 휴가는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야 너무 맛있어.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산책을 하며 비온 뒤에만 볼 수 있는 싱그러운 자연 풍경을 눈에 담고 있습니다. 솔숲을 달리며 건강을 챙기는 중입니다. 해변에 앉아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만끽하는 중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사이 일로오션 프로그램 운영팀은 특별한 업무 공간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루프에서 했을 때 살짝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 불편하지. 빅뱅이 불편해갖고 그건 일하는 게 테이블 아니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어서 바다 사무실은 빨리 경험해주고 싶긴 한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수요일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했으면 좋겠어. 바다 사무실이라니. 해변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강릉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일을 하는 것들을 인정을 받고 그것을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혹은 더 뭐 효과가 잘 나온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도시에서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서울이나 도심에 있는 오피스보다는 더 나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어떤 대안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 바다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장소는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좀 나눠서 2, 3인씩 좀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테이블과 안락한 의자 외에도 인터넷이 가능한 와이파이, 넉넉한 노트북 배터리까지 갖춰야 할 것이 제법 많습니다. 바다 사무실이 만들어지자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외 공간이지만 생각보다 집중이 잘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 것보다 공부가 잘 되고 회사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업무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일이 막힐 땐 눈앞에 있는 바다를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죠. 여기 와서 뭔가 일하면서 쉬고 일하고 뭔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때는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작업하다가 앞에만 봐도 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즐겁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인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나한테 그 공간의 제약을 많이 확장시켜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바다에서 일을 해본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뭔가 다음번에는 대나무가 뭐 울거진 그런 숲에서 해본다던가 아니면 탁 트인 뭐 풍경 좋은 곳? 오히려 이제 그런 데만 찾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자 청년기업에서는 강릉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10월, 11월에는 조금 더 정식적으로 어떤 공간을 저희만의 공간을 좀 임차를 해서 좀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고객을 확실하게 찾고 이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면은 여기에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뭔가 시장이 커지고 참여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시기. 절망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로컬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택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건지 비대면 말고 인간이 서로 대면하면서 뭐 그런 시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상을 회복하는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컬에서 시도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대안들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